먼저 수정구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성남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변환봉입니다. 지난 총선 때 처음 우리 시민들과 지역 구민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짧았던 기간인 만큼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인 변환봉이 아니라 지역 일꾼, 우리 동네 변화서 변환봉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모습 열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4월 총선에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역대로 이 지역, 성남 지역 출신이 총선에 출마한 게 거의 최초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성남 지역 출신으로서 또 성남 세대를 이끌어야 될 중요한 주역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성남 세대가 어떤 성남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성남이 사실상 전국의 10대 도시가 되고 있고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지만 사실 그 위상과 규모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 자체적인 성장 동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물론 분당과 판교가 발전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성남의 잠재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중원구, 수정구의 본 시가지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남은 이제 그 역사가 있는 만큼 성남이 키워내고 성남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남을 위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 세대의 역할은 성남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성남이 키운 인재들이 성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좀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우리 변환봉 위원장께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신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 젊은 정치인이고 네. 또 미래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기대가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유권자로만 있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정치를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상황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정치인의 모습은 뭔가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똑똑하고 정말 지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오판이었더라고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이었다면 그냥 서울법대 1등부터 300등까지가 국회의원 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치인에게 그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얼마나 또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서 그것을 강인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력,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개인적인 사익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좋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마 현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든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남시장까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네. 어떤 스펙이 좀 월등한 그런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분이 어떤 시장이나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는 네. 상식선에서 기본 소양을 갖춘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주민들과의 소통, 그렇죠. 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예, 맞아요.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방선거 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가 이제 첫 번째로 내년에 이제 돌아오는데요. 네. 그 요즘 성남 지역 정가에 보면 우리 변환봉 위원장의 어떤 시장 출마 후보 이야기도 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시도 의원의 어떤 공천 방향 내지는 또 공천 기준, 네.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이 영향력이 절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의 어떤 그런 방향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제 시장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예, 주변에서도 많이 권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젊은 새로운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서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지역 정가라든가 중앙당에서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어떤 개인의 정적인 야심이라든가 어떤 자리를 목표로 해서 일을 한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 나가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주변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정치라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당신 일을 해야 될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할 때 과감하게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성남시장에 나서겠습니다. 사실 경솔하죠. 물론 우리 냉정하게 자유한국당에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게 뭐 훌륭 아직 뛰어오르는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성남시장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언제는 수정구의 일꾼이라더만 이제는 성남시의 일꾼으로 또 바뀌었느냐 네. 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당신이 성남시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돼 있느냐 준비가 돼 있느냐 얼마나 연구를 했느냐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지금처럼 열심히 묵묵히 수정구의 일꾼으로서 성남시의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한 의지를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거기에서 뭔가 그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직 그분들이 당신은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자리를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을 열심히 할 때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나서시겠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당이 이제 요구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 본인이 나서서 내가 먼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은 좀 아니시네요. 그렇죠. 네. 뭐 당이 원한다기보다는 이제 지역에서 여론이 형성된다라면 제가 주의 깊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께 또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 제가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네. 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는 좀 불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당협위원장 우리 성남에 네 군데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네. 시도의원 공천 과정에서 혼란스럽게 잘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네. 다른 그렇죠.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변한복 위원장께서는 이제 처음 당협위원장 되시고 나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에 진행이 되는데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 어떤 공천 기준 뭐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이제 그게 저에게 첫 번째 실현대가 되지 않을까,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말이 있었고, 물론 이제 다당제가 됐기 때문에 뭐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이 보수 정당의 이제 원리를 잡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하게 되면 상당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천에 대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얼마나 지역 일꾼으로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것을 좀 많이 좀 주의 깊게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말로만 뭐 우리 시의원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공약 듣기 좋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골목골목에 있어서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공약에 대한 사항을 점검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과 어느 정도 밀착돼 있고 접촉돼 있고 스킨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매달 이제 원래적으로 조찬 회의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이제 재설의 삼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시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저보다 많이 아시죠. 하지만 그 외에 그렇다면 뭐 지역 현에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면 지역민들과는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계시느냐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역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러한 일을 한번 해보시라 몇 가지 과제를 던져주면서 그에 따라서 이분이 어느 정도 지역과 소통을 하고 스킨십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해서 밀착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의원 같은 경우 수정구 지역이 네. 3선에 2명 또 재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준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네. 사실이거든요. 예, 예.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럴 네. 텐데 어찌됐든 이 성남의 4개 지역 위원회 중에서 네. 수정구에 어떤 관심이 제일 많다. 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 현안들이 성남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위원장님 사무실하고 가까운 이제 신흥동의 어떤 재개발, 예. 지금 이사가 진행 중인데 또 신흥중흥의 어떤 재건축, 그렇죠.
그리고 또 성남 의료원도 지금 현재 한창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네. 이런 두루두루 어떤 수정구 포함해서 네. 또 성남시 전체적으로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재개발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개발에 있어서 세입자들이라든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는 재개발이 되면 원주민들은 다 밖으로 떠나버린다. 없는 사람들은 또다시 광주로, 하남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 자리는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 이후에도 다시 살게 되는 재정착률이 불과 1, 20%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결국 그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재개발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비율을 어느 정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금융상이라든가 세제상 혜택을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기존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합원의 분담금이 얼마냐, 여기 몇 평이 들어오느냐, 임대아파트는 몇 개가 들어오느냐, 그 부분에 집중하다, 지나치게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동이나 신흥종 재개발에 있어서는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재개발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태평동이라든가 은행동 쪽에서는 이제 그 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네, 있었죠. 마을 사업. 예. 근데 과연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그 많은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영국의 이제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문화적인 토양이 있고 공동체의 토양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과 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사실 우리 태평동이나 은행동이나 20평짜리 빌라들,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과연 그것에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벽화 그리고 도전 포장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활기가 넘쳐지느냐. 냉정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태평동, 은행동에 당장 필요한 것은 대규모 주차장, 그리고 넓은 소방 진입 도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벽화 그리고 포장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의 방법을 조금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좀 현실적인, 단순히 추상적이고 담론적이고 아름다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정구가 이제 급격하게 네. 아까 우리 그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재정착률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도 재건축 경우는 어느 정도 정착률이 있는데 그렇죠. 재개발 경우는 10% 미만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정구에 기존에 뭐 20년,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인적 우리가 말하는 자원이 바뀌는 네. 또 이대 신도시가 벌써 이제 2만 명이 넘게 입주를 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이게 한 지역으로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여서 살게 되는 어떤 수용구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한 가지로 모을 수 있는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 정신적인 어떤 그 슬로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성남시 세개구의 특징을 예를 들어본다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단이 있어서 산업 경제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첨단 IT, 4차 산업으로 통해서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과거 수정구는 성남시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 관소가 있으면서 행정 중심 경제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성남시청도 이전을 했고 교육지원청 또 빠져나갔고 수정구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겨우 법조단지 하나 있을 정도인데 그것도 성남시 규모에서 너무 작은 형편이고요. 뭔가 대안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태평동이라든가 수진동 일대 반지하 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네.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네. 겨우 1층, 2층에만 사람이 살고 있는 형편이지 지하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점점 공동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 값싼 방을 찾고 있는 중국인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교포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다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수정구 자체가 어떤 응집된 어떤 경제라든가 몫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는 위례대로 위례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가면서 수정구 본시가지와는 좀 다른 상황이 되고 있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수정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상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은 한 수정구의 공동화가 성남시내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촌동 이제 그린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등 시흥 또 신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그 뭐 독립을 하고 있고 위례동은 위례동 자체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 수정구 본시가지 태평동 수진동 일대 이쪽에서는 뭔가 어떤 모멘텀이 없어 보입니다. 수정구 자체적으로 하다못해 1공단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모멘텀이 작동한다라든가 수정구에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정구는 그야말로 각 동별로 특성을 가지면서 따로따로 떨어져 버리고 수정구 내부적으로도 어떤 응집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남이 이제 수정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네. 성남시 전체가 수정, 중원, 또 분당, 판교, 이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뭐 100대 도시, 세계 100대 도시 뭐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오래된 지역의 어떤 전통 그렇죠. 떨어지는 어떤 그 전통적인 문화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한마음으로 뭉쳐지는 어떤 힘, 보이지 않는 힘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몇 가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1공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도심 한가운데 대형 공원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상권이라든가 법조단지라든가 어떤 이제 핵심적인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 아래 신흥동 일대라든가 수진동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고등동에 제2창조밸리가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수정구 태평동 일대는 거기서 한 배구단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서 분명히 고등동과 태평동 일대가 또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례동 같은 경우에도 영장터널을 두고 지금 사이가 두고 있는데 영장터널 인근에 이제 가족 캠핑장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위례동과 이쪽 태평동, 산성동 쪽에 어우를 수 있는 하나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을 해가지고 각 동마다 연결할 수 있는 유기체적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공단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뭐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태평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거의 그 충분히 배후단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산성동과 위례동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통해서 위례동 역시 수정구의 생활권을 편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제 연결고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내지는 이 옛날 시청이 이사를 가면서 상권이 죽고 또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상권 활성화 재단을 가지고 이렇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상권 활성화 내지는 수정구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말씀 해주시죠. 상권 활성화 재단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노고도 상당히 제가 경의를 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무슨 축제, 무슨 거리 행사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상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나마 성남시의 정책 중에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권 활성화에 가장 기여하고 있는 것은 성남의 지역 상품권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성남시에서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단체를 통해서 대규모로 상품권을 나눠주게 될 경우 그것은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소비가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걸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상권은 활성화되더라도 어느 시장에서 대형 공연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 화폐라든가 지역 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재래시장이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 시장에는 무슨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시민들 안 오거든요. 몇 번 가보긴 했었지만 그 인근 상인 회원들과 상인분들께서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열심히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과연 매출 증대로 이어지느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냉정한 수치를 가지고 본다면 적어도 상인들이 원하는 곳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성남시가 발전하고 있지만 수정구의 어떤 발전 방향 네. 그리고 수정구의 장애위원장으로서 내가 어떤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를 가지고 수정구를 발전시키겠다 또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사실 수정구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면 1공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공단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수정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기식 행사에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지역 화폐라든가 지역 상품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서 지역 내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게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태평동과 수진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제 고지대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들어간다면 아마도 수정구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홍선 권영의 수도 공론이 자유한국당 수정구 지역위원장이신 변한봉 위원장을 만나 직기업 영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공천 방향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추홍선 권영의 수도 공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